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 일간이 되겠고요.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계수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놓고 본 다음에 사주 전반적인 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계수라고 하는 것 임수 다음으로 나오는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수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수가 됩니다. 물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냉기를 뜻하죠. 차가운 냉기, 영하 20도, 영하 70도, 막 영하 이상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냉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수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계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됩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물이죠. 수가 되면서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지만은 임수와 계수의 차이는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좀 큰 개념이 되겠고 양은 음보다 넓은 개념일 것이고요. 또 양은 음보다 깊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인 양수라고 하는 임수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큰 개념의 수, 대해수 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큰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계수라고 하는 음수인 계수, 양보단 작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주 맑고 깨끗한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이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슬. 그 다음에 옹달샘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보셔도 되겠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고 정화수와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건 큰 물이기 때문에 한번 요동치게 되면은 큰 파도, 큰 쓰나미, 큰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임수를 무토를 보좌하면서 조후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일반론적인 용신치용법이 된다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쉽게 말하면 컵 속에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계수는 왕해도 어떤 우려는 없다.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무토, 기토 같은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수는 왕하면 그냥 그 왕한 계수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면 좋은 것이거든요. 자, 일간의 기운, 일간이 왕했을 때 그 왕한 기운을 발산시키는 것은 바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신 또는 상관인데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포부를 바깥으로 표현을 잘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격 상관격들이 그래서 말도 잘해서 언변달사, 총명달사, 머리도 좋고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계수일간이 왕했을 때 식상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다. 물론 이제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 을목이 병화, 정화를 보면 목화 통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병화 정화는 토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신금 같은 경우가 특히 상관인 임수를 보게 되면 맑고 깨끗한 금백수성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이 왕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만약에 일간이 약한
약한 경우에 식상이 왕해지는 것은 반대로 설기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폼생폼사의 언변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게 되면 식상은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목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람때 인목이나 묘목을 볼 수도 있는데 개수일간이 좋아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 보는 것을 더 좋아하죠. 상관인데, 그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가 상관격이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가 상관격이면 좀 기가 센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의 일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일간은 식신보다는 상관을 얻는 것을 더욱 좋아하죠. 그리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상관을 쓰죠. 수가 왕하게 되면 뭐 어떤 것이 왕해진다? 냉기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개수일간도 왕해지게 되면 한습해지고 한기가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쓰면서 다시 재성인 병화, 화를 취용하게 되면 상관, 생재의 구조가 되면서 개수일간으로서의 아주 좋은 사주 배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항상 일간이 왕할 수는 없습니다. 임수일간도 일간이 약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개수일간도 약할 수 있는데, 임수는 그래도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여름 같은 때 비가 좀 덜 오면은 그래도 강이라든가 큰 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작은 옹달샘은 조금만 가물어도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개수는 특히나 인성인 금을 사시사철 갖고 있어서 개수일간의 수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이 지하에서 계속 뿜어져 나와야지만 개수는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는 일간이 왕하든 왕하지 않든 간에 인성인 금, 특히나 신금을 얻는 것을 좋아하죠. 이거는 뭐냐면 개수는 신금이 편인이고요. 경금이 정인인데요 라고 봤을 때, 물론 정인이 좋다라고도 보지만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거든요. 청징함이라고 하죠.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금으로 생하면 탁수가 될 우려가 있고요.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 생해주게 되면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백수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 개수가 맑아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음생음의 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신금 한 점 정도 얻는 것을 좋아하고,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병화를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다.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이지요.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월령이 될 것이고요. 월령은 계절을 의미한다. 계절은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 월령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차가우냐 더우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왕쇠와 한열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령에는 절기의 개념도 있죠. 묘월은 경칩과 그 다음에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칩이 되면서부터 월이 이제 초춘인 인월에서 중춘인 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인묘진월 모두 계절은 춘절이 됩니다. 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뜻하는 것이고,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어떤 제일 왕한 제왕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하죠. 목이 왕하면 당연히 목생화에서 화는 세력을 얻겠지만은 금, 수, 토 같은 경우에는 세력을 잃게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절지, 묘월의 태지가 돼서 약한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는 약해지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하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왕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묘월의 수가 인월의 병지, 묘월의 사지라서 약한 중에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설기태과가 돼서 수가 고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봄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춘한이 든다. 즉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나무도
자랄 수 없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파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 이렇게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사지에 태어나다 약한데 목이 영해서 그 약한 개수의 기운을 더욱 뺏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개수 입장에서 내가 존립을 해야지만 식신이든 상관이든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개수 입장에서는 금이 될 것이고요. 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입장에서는 같은 수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인성이 금으로 돕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비견이 수로 돕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인성이 금을 얻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인성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 신금은 개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한 목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개수 입장에서 식신상관은 자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딸이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이 신금은 내 딸의 어머니죠. 그리고 얘는 내 손자 손녀죠. 내 딸이 약한데 손자 손녀가 내 딸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친정 엄마가 내 딸 미역국 끓여주면서 먹여주고 손자 손녀도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개수가 더욱더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비견급제인 수를 봤다. 물론 수끼리 있게 되면 수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수는 결국은 뭘 합니까?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는 반길반흉이죠. 근데 신금은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인성을 얻는 것이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묘월이라 그렇게까지 조후의 필요성은 없겠지만은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가장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천간으로보다 무토 또는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개수 작은 고갈되기 깔딱깔딱한 개수가 바로 매몰되거나 탁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 기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 월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 수생목의 관계, 일간인 개수가 월지에 있는 식신 묘목을 생하는 관계죠.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 식상이라고 씁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을 뜻하는 것인데, 상관.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요건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가 되죠. 식신 격에 묘월은 수는 사지가 돼서 매우 약하지만 목은 제왕지가 돼서 왕하니 이거는 설기태과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식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비견겁제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금을 얻어야지만 일신이익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월간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본기가 투출되어 있죠. 식신격이 더욱 목이 더 왕해져 있고 거의 식신이지만 상관화되어 있다. 묘목의 연지에 다시 또 있습니다.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연간에 이 개수는 목을 생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을 쓰는 거하고 비견겁제를 쓰는 것은 물론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얘는 다시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길반흉하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두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냥 목만 왕해지어 있고 두 개수는 완전히 목에 의해서 기운이 쪽 빨려 있는 그런 상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금을 얻어야지만 개수가 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편인을 얻었습니다. 매우 요 금은 귀중한 금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금하고 묘목하고 이런 젠장할 묘, 유, 상, 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큰일이죠. 저 유금 하나가 이 개수를 생할 수 있는, 개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글자였는데 월지의 묘목하고 충이 되어버렸습니다. 목만, 금금목에서 목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묘월은 금은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금목이 모두 상처를 받죠. 유금도 상처를 받고 묘목도 상처를 받는데 묘월은 을목이 이렇게 영하죠. 이거는 어떤 글자? 왕자, 충쇠, 쇠, 자, 발이라고 해서 오히려 금이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유금은 이렇게 되면은 유금이 개수를 생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생활하겠죠. 바가지가, 온전한 바가지로 물을 떴을 때는 100ml를, 예를 들어서 200ml를 뜰 수 있는데 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20ml라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유금이 깨졌다 하더라도 전혀 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금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큰 개수가 크게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시에서라도 다시 개수를 도울 수 있는 좀 글자, 인비를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인성이 깨지게 되면은 초녀 특히나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학업도 중요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성이 깨지게 되니 학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렇게 인성 깨지게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금 개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생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나와 있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묘유충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금을 전혀 못 쓴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깨진 거라도 100% 충이 되지 않았을 때 100%에 따르면 이렇게 충이 되면 왕자, 충세, 쇠자, 발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들이대면 이 유금의 기능은 10%에서 15% 정도 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능히 개수를 생하는 힘은 좀 떨어지는데, 임자시가 되면 개수가 녹인 자수를 얻고 임수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원래 개수가 왕한 경우에는 임수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개수가 약할 때는 양간인 임수를 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 자체가 이제 세력을 얻었죠. 근데 이 사주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재성인 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이 너무 가중되죠. 한습 내지는 한기가 가중되는데 화가 없으면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수가 안 좋은 때는 뭐냐면 이렇게 무오대운 기미대운인데 무토기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조금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해하고 이렇게 합을 할 것이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는 그러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을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버틸 만한 여력은 될 것이다. 금수운으로 가면 일간은 왕해질 수 있을지언정 뭐는 안 된다. 조후가 되지 않으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좀 냉랭하고 좀 쌀쌀맞고 좀 뭐랄까 자기만 알고 개인주의적,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개해지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청안의 개수 3개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무유충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어서 한습해진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만약에 병화, 정화 대운 때 봤을 때는 요거는 솔직히 군비쟁제는 될 수 있습니다. 군비쟁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원국에서 군비쟁제가 아니지만은 대운에서 이렇게 병정화가 들어올 때는 군비쟁제가 된다. 그러면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수 있죠. 특히나 7대운, 17대운 같은 경우는
창 시절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 재성이니까 뭐 재물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 뭐 고등학교 때 대학 간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애기가 좀 공부를 좀 잘해서 좀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좀 보내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거 경쟁이 심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깨진 유금이 또 이지만 일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새운을 연운을 살펴본 연후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어 있는데 다시 목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은 개수의 기운을 더욱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임자시 계시는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바랬지만은 이 갑인시가 되게 되면 반대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간다. 화는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어쩔 수 없습니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얘가 고갈되어 버려서 개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인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묘유충이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 일간이 존립하지 않으면 조년에 좌절시킨다 그래요. 조년에 좌절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가지고 개축은 내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이 뭐냐면 유금하고 묘하고 묘유충이 된 상태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사유 축이죠. 원래는 삼합이라고 해서 사유축 회금이 돼서 묘유축이 구제가 됐죠. 근데 이제 사화가 없기 때문에 유축 반합이라고 하죠. 유축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충이 구제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괜찮죠. 이렇게 되면 충이 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충중봉합이 됩니다. 병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진토하고 진유합금 지지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유합금이 돼서 이것도 묘유축이 되지 않죠. 진유합금에서 개수의 뿌리가 좀 튼튼하게 되죠. 근데 요거 병화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묘월의 승목으로 생하는 병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력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고 금순으로 갔을 때는 병화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하. 그래도 개축시나 예를 들어서 갑인시처럼 화가 투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금순으로 갈 때 병화가 천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병진시는 뭐 남녀 불문하고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유회금하지 아까 말했던 사유축 금국이 되면 충중봉합이 되는데 이거는 축토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유회금을 해서 개수의 뿌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정사의 화를 받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은 어떤 생시? 병진시, 정사시 정도로 잡는 것이 좋겠고요. 무토, 기토가 투출한 무기임시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경신시는 묘유축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생시에서 경신금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여자 같은 경우 경신, 신유시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경신시가 신유시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